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 이른바 공수처 법안이 조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항의했지만 정작 표결 때는 퇴장했습니다. 이미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지난 봄에 패스트트랙 지정 때부터 계속돼 왔던 국회 충돌은 어찌 보면 바로 오늘 공수처법 표결을 두고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당초 이른바 4+1 협의체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가결이 결국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4+1 협의체에 합의안은 찬성 159표로 통과됐습니다. 반대 14표, 기권 3표였습니다. 일단 148표라는 가결 정족수는 충분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기권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전까지 충돌이 극심했는데 지금 임소라 기자 뒤에는 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다 퇴장을 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이곳 로텐더홀에서 조금 전까지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이곳은 한산한 편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가 예정됐던 오후 6시가 되자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문희상 의장 사퇴,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은 의장석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경위의 제지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개최된 뒤에는 지난번 선거법 처리 때와 달리 큰 물리적 충돌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물리적 저지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표결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공수처법 4+1 협의체 합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무기명 투표안, 그리고 권 의원의 수정안이 먼저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4+1 협의체 의석수가 의결 정족수 과반이 넘는다는 걸 이 앞선 투표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작 공수처법이 상정됐을 때는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 형사소송 법안 등이 함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추후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다라고 하면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임소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공수처는 내년 7월쯤에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판사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중수부처럼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까지 검사를 둘 수 있고 수사관은 40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기소 단계에선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해선 수사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집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인지했어도 공수처가 이를 가져가 먼저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알게 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되레 검찰의 독립권을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오늘 4+1 협의체는 공수처가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수사할지 말지 정해진 기한 안에 최대한 빨리 알리도록 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정권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어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정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시행은 법안 공표 6개월 뒤라 공수처는 내년 7월쯤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의석수에서 밀린 한국당은 뚜렷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는데 이 외에는 뚜렷한 대응 전략이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의장석을 점거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자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때 몸싸움까지 벌였지만 소득도 없었고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될 위험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공수처법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자는 안건이 부결되자 정작 공수처법 표결은 포기했습니다.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선거법 통과 당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로텐더홀 앞에서 릴레이 농성을 펼치고 국회 안팎에서 규탄대회까지 열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또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나흘 뒤인 다음 달 3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황교안 대표는 이날 화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 파괴, 의회 파괴, 민주 파괴는 머지않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한 위성정당,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발기인 200명도 채우고 등록에 필요한 실무 작업도 마쳤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저녁 7시 9분쯤 국회 앞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우리공화당 집회가 진행 중이었는데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호흡과 맥박은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식물국회 또는 동물국회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국회가 올해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말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차를 사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법, 농어민 등의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연금법 등이 그렇습니다. 한 해를 이틀 남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정쟁에만 치우쳐 결국 이 법안들이 효력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성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달 2일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긴 국회를 향해 민생보다 정쟁을,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라며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열렸습니다. 추 후보자는 시작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빠르게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 본격적인 검찰 힘 빼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추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만들어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검찰을 향한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고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권력의 시녀 노릇이라든지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무부 훈령인 공보준칙을 대통령령으로 높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조기 인사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시면은 즉각 검찰 인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은 재청권이 있을 뿐이고요. 인사권 한 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그러나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인사권자는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대통령이 생각합니다. 하시지만은 JTBC 신아람입니다. 추미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례적으로 야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이 후보자를 너무 압박한다고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 자료 제출 및 거짓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출판업자로부터 돌려받은 1억 원을 기부했다는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친분 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같은 취지로 후보자를 압박하자 이례적으로 같은 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후보자를 거들었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잘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왜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추 후보자는 오후에 돌려받은 돈 1억 원을 한국심장병재단,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각각 5천만 원 기부했다며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군 생활 중 휴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추 후보자는 신상털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공인이기 때문에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입니다. 가족의 신상털기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시작하죠. 예, 오늘 첫 키워드는 버럭의 방향입니다. 아마도 여성규 위원장? 예. 법사위 진행을 하다가 종종 버럭 하셨었는데요. 예. 오늘은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한국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압박을 하자 진행을 맡았던 여상규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인 한국당 의원들에게 오히려 버럭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지금 그 얘기죠.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예. 저 정도면 버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예, 고성이 좀 올라가고요. 버럭 거의 전 단계 정도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법사위 진행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과는 서로 형님 얘기까지 나오면서 충돌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주로 질타를 하자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이 끝물에 회의 진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상규 위원장은 왜 그랬을까요? 예, 버럭의 방향이 바뀌었나? 추미애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어서 같은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이 혹시 그러지 않았나? 여러 설이 오전에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후 늦게 버럭의 방향이 또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가야 하니 이제 그만 좀 정회하자고 하자 여상규 위원장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향해 버럭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됐어요. 알아요. 그걸 왜 몰라? 우리 이 의원 훨씬 전에 나는 법정에 들어가서 반사했어. 왜 그래 떠들어? 많으신 분이 56조를 왜 해석을 못했습니까? 국회 경력도 이 의원보다는 많어. 예. 물론 화면에서 확인되지만 이재정 의원이 훨씬 더 버럭한 영향도 좀 있긴 했는데요. 여상규 위원장의 데시벨도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일각에서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의 권위에 도전하면 버럭한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추미애 스카프로 잡았습니다. 무릎을 묶었다는 그 스카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앉아있는 모습인데 지금 다리에 보면 두 다리를 스카프 같은 천으로 묶고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묶고 있어서 대체 왜 천으로 묶었는지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측근인 강희용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무조정실장에게 물었는데요. 어제 추 후보자가 본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묶으면 아무래도 허리를 똑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 묶는 게 어떻겠냐라고 강 전 실장에게 물어봐서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는 게 낫다 해서 묶고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상임위원장 시절에 추 후보자가 허리를 고추 세우기 위해서 종종 천으로 다리를 묶고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저게 좋은가요? 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다리를 묶는 벨트까지 인터넷 쇼핑에서는 팔고 있었습니다. 4,980원이었는데요. 저렇게 묶어놓으면 알겠습니다. 묶어놓으면 훨씬 편하게 다리를 묶을 수가 있었고요. 민간요법으로 종종 두 허벅지를 묶어놓으면 허리를 똑바로 세울 수 있어서 바른 자세가 된다라는 부분이 여러 방송들에서도 소개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추 전문가 K 한의사에게 과연 맞냐라고 물어보니 두 허벅지를 천으로 묶으면 아무래도 대퇴골을 고정시켜서 골반이 움직이는 것을 막고 허리를 세울 수가 있다. 이건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혈액순환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다리를 오래 묶어놓는데 어떻게 혈액순환이 좋아지겠느냐. 10에서 15분까지가 적당하고 오래 묶어놓으면 혈액순환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끔 보면 TMI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가 묶었기 때문에 혹시 오랫동안 따라 묶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건 꼭 정설로 학계 정식으로 보고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